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사기라는 거지. 프랑스는 저거 그냥 무기 장사하려고 폼 잡고 나 미국 말 안 듣고 우리는 주권 국가야 하고 폼 잡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 엄청난 그 농업 국력을 가지고 프랑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농업 자원과 다른 거 다 떠나도 관광 자원 두 개를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 해외 자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지적 자원, 문화적 자원 다 갖고 있죠. 프랑스는 과거에 기생해서 탱자탱자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유가 넘쳐서 하는 짓을 우리가 왜 따라서 하냐고. 나 참. 자, 그래서 함재기를 가지고 롱마나 영국군 제안을 받은 다음에나 생각해 볼 일이지 우리가 먼저 할 일 아니다. 그러면 요번에 DX 전시회에서 그러면 카이는 고리 벼서 함재기 그 프라모델 갖고 나왔냐? 야, 고리 벼서 한 거예요. 저는 카이 골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못할 짓 한 거예요. 왜 못할 짓이냐? 카이 안에 문재인 안현호가 싸질러 놓은 그 펑퍼짐한 지평을 걷어들여 가지고 딱 각을 다시 잡을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강 사장이 아직 그걸 못한 거예요. 혹은 아직도 그거 할 생각이 없든지 신임 경영진이 혹은 그게 생기든지 저는 생기길 원해요. 문재인 안현호 라인이 문재인이 카이 장악하려고 되자마자 그 되도 않는 것 비리 조사에서 부사장은 자살해버리고 뒤집어 씌웠던 사장은 무죄 선고 받았잖아요. 그거 이어서 그 카이 장악하는데 앞장선 게 안현호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짓을 저질러 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의 전략이 없이 펑퍼짐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KF-21이야 원래 잡혀져 있던 거 공군이 딱딱 밀어붙이니까 한 거고 FA-50이랑 저거만 봐도 알잖아요. 헬기 변속기조차도 그거 나중에 정권 다 내놓게 됐을 때 변속기 다시 헬기 기어박스 그거 문재인 윤석열 선거 당선된 다음인가 다시 수정한다고 착수했을걸요. 그거 하나 제대로 판정리를 안 했잖아. 안현호란 자가. 지금 대한민국 회전익 기술이 굉장히 수준 높게 가 있어요. 그 회전이 그 정도 수준 높게 가 있는데 드물어요. 자기가 스스로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그러니까 비행 자동 제어, 자기가 스스로 진동 제어까지 다 하고 여러 종류의 회전익기를 드론 형태로 만들고 뭐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틸트 로타 회전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진전이 없었잖아요. LAH 프로젝트는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고 공군이랑 해서 문재인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안현호란 자가 한 거는 전부 문질러 가지고 펑퍼짐하게 포커스가 없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거를 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그걸 장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밑에 그 임직원들하고 나를 세우기가 싫어서 그냥 이번 전시회에 나가게 했든지 난 모르겠어 이유는. 그러나 정리해야 됩니다. 카이 되도 않는 함재기 갖고 장난질 치지 마세요. 어디 간첩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상투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냐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항모 예산 다 날라갔구만. 혼자 함재기 그거 날개 꺾어 가지고 DX 코리아에다가 떡 걸어 놓는 그게 무슨 심보냐고. 카이 임직원들이 돈 모아 가지고 항공모함 만들 거요? 오죽하면 유라시아가 야 니들 농담하냐? Is this irony? 하고 비웃겠어. 정부와 국방부와 군이 항모를 없앴는데 카이 혼자 잘난 척하고 함재기를 만들어. 얘들 돈놈들 아니야? 지금 유라시아 타임스는 그 얘기한 거야. 니들 돌았냐? 그 소리예요 그게. 강 사장님이 쪽팔린 줄 아세요? 남들은 강 사장 보고 당신 돌았냐?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가서 빨리빨리 그 틀을 잡고서 정확하게 판을 정리를 해야지. 문재인 안현호가 완전히 뭉그러 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 나 요번에 카이 열받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카이가 우주 발사체 저걸 냈어요. 입찰. 다음번
우리 그 로켓 항우연에서 띄우는 거. 그거를 한화가 같이 냈어. 카이가 떨어졌어.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 근데 그 다음번 나오는 게 이 사람들 도른 사람들이야 생각이 들어요. 낙찰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비즈니스 세계에서 낙찰한 다음에 저희가 낙찰했네요. 예, 저 경쟁업체가 입찰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결과를 겸허히 무슨 지금 선거판 나가서 지금 선거진 사람이야? 뭐 그런 시건방진 평론이 어딨어. 아니 강 사장님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다 이상해? 그런 시건방진 평론이 어딨냐고. 거기다 더 웃겨. 그 다음 말은 거기서 남은 재원을 저희가 위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카이한테 원하는 게 위성 사업입니까? 정신 탈출했어?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버르장머리가 문재인 안현호 체제가 저렇게 펑퍼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이는 위성도 해야 됩니다. 카이는 민간 항공기 큰 여객기도 해야 됩니다. 카이는 함재기도 해야 됩니다. 안현호가 저 버르장머리를 들여놓은 거예요. 문재인의 사람 안현호가 그 버르장머리를 제어를 못하면 강사장님 사표 쓰세요. 왜 카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가 있다고. 저게 돈을 못 벌 때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FA50이 장사가 되고 KF21이 뜰 것 같으니까 이제 뭔가 될 것 같거든. 진짜로 위험할 때라고 지금이. 지금 포커스 정확히 잡지 않으면 골로 갑니다. 어떻게 입찰에 떨어진 업체 입에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나 그걸 보고서 카이 성이 카시고 이름이 이인 무슨 저기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떨어졌나 그렇게 봤어요. 위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위성이라는 마을이 있어서 거기 지역 발전하는 하나보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이게 뭔 꼴이야 쪽팔리게. 마인드가 얼마나 그릇돼 있으면 입에서 젖다우 소리가 나오냐고요. 국민이 카이한테 위성 요구하냐고. 그리고 보십시오. 로켓이나 위성은 카이가 갈 영역이 아니에요. 사업의 성격이. 그거 다 철수해야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로켓, 그 훌륭한 로켓 회사들 퍽퍽 낮아빠지고 지금 스페이X가 판정 내버렸잖아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위험하고 그런 환경이에요. 위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위성도 마찬가지고. 카이는 정부의 지원 아래서 대한민국 공군과 이런 데서 딱 나오는 그 정해진 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KF-10을 그렇게 했다고. LAH 그렇게 했다고. 수리온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밑바닥을 다지는 것. 그게 카이의 사명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에요. 로켓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위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정해지지 않은 사업 영역이라고. 사업 영역이 너무 불확실해. 거기에 카이가 리스크 테이킹 했다가는 강사님 당신 저기 배임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온갖 죄목 다 집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그 밑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카이는. 그리고 그게 국민이 요구하는 거라고. 그 정해진 사업 영역이 뭐냐? 전투기, 헬기, 드론입니다. 드론은 특히 그 대한항공이랑 잘 역할 분담해서 하셔야 돼. 카이가. 수송기는 굉장히 저거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수송기도요, 저거 범고래 보고, 아니, 군용 수송기에 무슨 디자인 넣나? 왜 범고래, 회색, 아니, 전 세계 군용, 그러니까 카이 마인드가 이상한 거야. 전 세계 군용기에 그렇게 멋을 내가지고 색칠한 거 있었어요? 왜 남 안 하는 짓을 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공군의 목표가 뭐겠어요? 수송기 자체가 공군의 목표가 아니잖아. 공군의 목표는 뭐냐면, 수송기도 수송기지만, 그 수송기를 활용한 Rapid Dragon, 순항미사일 그냥 대량으로 수십 발 투하하는 그 시스템. 그 다음에 그게 뭐 수송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중통제기. 공군이 빨리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것. 공군이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공중 드론을 막 띄우는 드론 항모.
공군이 빨리 확보해야 되는 거. 공중급유기. 오케이. 근데 저거 보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 각각에 대해서. 래피드 드래곤. 미국은 지금 대형 민간 수송기를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많이 실으니까. 막 1억 달러, 1억 5천 달러, 1억 5천 달러, 1억 5천만 달러 하는 대형 민간 수송기에다가 저거 팔레트 그냥 막 뿌릴 수 있는 저거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공중 통제기. 미국은 대형 민간 여객기를 개조해서 쓰잖아요. 보잉을. 중대형을. 공중 드론 항모. 저거는 드론을 갖다가 쭉 밀어내는 거라 저거는 굉장히 이제 그 선택폭이 넓어요. 드론이 어떤 종류고 어떤 사이즈냐에 따라서. 공중급유기. 저 미국이 대형 민간 여객기 개조해서 쓰죠. 그럼 우리가 수송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군용 수송인데 저 래피드 드래곤, 공중통제기, 공중드론 항모, 공중급유기에 다 100% 혹은 99%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통 플랫폼으로 군용 수송기가 성립할 수 있냐? 없어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용 수송기를 하나 플랫폼으로 확보해서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맨 땅이냐 제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DX 코리아 가서 기겁을 했어요. 카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저걸 맨 땅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 수송기를. 그래서 뭐가 당신들 돌았냐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제가 집어넣었어요. 저게 맨 땅이 말이 안 되는 게 저거 얼마나 악랄해요. 카이 내놓은 그 방안.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방안이지. 자, 엠브라일은 25톤이에요. 가와사키 C2는 35톤 돼요. 그러면 카이가 만약에 25톤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방에서 야 25톤 엠브라이어 있잖아. 걔들이랑 제휴해서 그 말 들을지. 35톤 가잖아. 그럼 야 그 가와사키 C2 좋은 거잖아. 그 가와사키 C2 말이야. 그 돈 들여서 개발해갖고 꼴랑 지금 12대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22대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걔들한테 설계도랑 기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럼 35톤짜리 쉽게 가겠네. 그 얘기 나올까 봐. 중간 30톤. 그래가지고 이쁘게 범고래 색칠해서 30톤. 지금 강 사장님, 당신 발밑에서 저런 흉악한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저 문재인 안현호 버르장머리가 그 언저리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 뒤에다 등골 빨고 있는 거라고, 기획 파트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카이 새 경영진은. 회사 말아 먹으려고 국민 혈세로 돼 있는 회사를. 그래서 제가 그때 카이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 아니 엠브라이어 25톤이나 가와사키 C2 그거 이렇게 그 제휴해서 가면은 쉽게 갈 텐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민항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군용기를 발판 삼아서 민항기 도전하려는 거야. 대한민국 국방부의 돈에다 빨대 빨아갖고 군용기에서 실험해서 그거 가지고 민항기 가겠다라는 게 안현호가 가르쳐 놓은 버르장머리입니다. 정리하세요. 수송기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밝혀야 된다고. 어떤 자기 플랫폼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뭔가 해보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을 가장 싸게, 가장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가와사키 C2거나 엠브라이어 KC-139예요. 거기서 노하우 다 받으면 된다고. 돈 1억 불을 주던 2억 불을 주던. 그러니까 훨씬 싸다고요. 그리고 군에서 쓰는 것 중에서는 수송기만 얼른 만들어서 넣고 나머지는 공군 보고 제일 좋은, 그 목적에 제일 좋은 거가 만약에 그게 공중 통제기인데 그건 보잉사 민항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예, 보잉사 민항기 하세요. 급유기다 그러면 그건 미군들 보면 수송기로 급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 민항기로 하던데 이유가 있겠죠. 민항기 그러니까 좋으시면 그걸로 하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내부 개조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제가 수송기 30톤짜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앞으로 전부 다 여기에다가 해야 돼요. 이런 태도를 취할 거냐 이거야.
픽픽 웃죠, 공군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픽픽 웃지. 니들 돌았냐 이러지. 그 나는 범고래 그거 보고서 카이 돌았냐 이 생각 들더라고. 저거 그 함재기랑. 30톤을 보고 돌았냐. 저는 수송기 하는 거 반대 안 해요. 저 이때까지 수송기 찬성해 왔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던 거는 어차피 용도별로 수송기 하나로 못 한다. 그런데 수송기 하나쯤을 괜찮은 거를 옆구리에 끼고 가서 큰 손해 안 보면 그거 참 괜찮을 수도 있다.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수송기를 한다면은 그 플랫폼을 제일 싸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카와사키 C2나 KC139 엠브라이어로 가는 게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국방부 돈, 공군 돈 빨아가지고 군 수송기로 연습 문제 풀어서 보잉사 같은 민항기 회사 만들어 보겠다는 과대망상병적 발상이고 그게 안현호의 발상이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카이는 안현호, 문재인 이 라인에서 이때까지 허트려놨던 그 포커스를 다 긁어 모아서 포커스를 딱 세워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전투기, 유인 헬기, 무인 헬기, 드론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스마트하게 수송기 접근하는 것. 그런 식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로켓 발사체가 왜 튀어나오고 위성이 왜 튀어나오냐고 정신머리 어디다 빼놨냐고.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주저앉힐까라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 카이가 그 고민 좀 하세요. 제가 이거 잘못해갖고 F-15가 나온 지 오래돼갖고 비행기를 옛날 걸로 했는데 요새 F-15가 세상에 엔진이 GF110, 132 엔진까지 올라가 있어서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2개 해놓으니까 추력이 4만 파운드, 6만 5천 파운드 나와요.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도 8만 1천 파운드가 돼서 연료랑 무장 합친 거를 무려 4만 8천 991 파운드나 실을 수 있어요. 정말 F-15 요새 그 F-15E, EX 저거 완전히 현존 최강 짐승됐더라고. 저 짐승이더만 보니까. 자, KF-21이 저거 비슷하게 따라가는 스텔스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부 무장창에다 연료 집어넣고 저 약간 약한 짐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지금 F-15가 저 1억 달러 넘을걸요? F-15EX 1억 한 2, 3천만 달러 할걸? 그리고 주문해도 굉장히 늦게 오고 왜냐면 미 공군이 저걸 114대를 살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KF-21을 지금 KF-21 블록 1을 엔진만 바꿔 끼우고 기골 강화하면 바로 돼요. 그거 쉽다고 오히려. 그럼 최소한 4,000km 날아가는 걸 만들 거예요. 저거 3,500은 날아갈 거예요. 안에 그 무장창에 기름 다 집어넣고 그러면 바깥에 저거 다 끌어안고도 3,000km 이상 날아갈 거예요. 바깥에 무기 끌어안고도. 그래서 그 KF-21을 지금 카이는 한화랑 카이랑 한화, 카이,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공군, G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ADD, 이제 방사청, 한화, 카이, G가 모여서 결정을 해야 돼, 빨리. 엔진 업그레이드 할지. F414E 엔진으로. 그러면 지금 한 20%씩 업그레이드 되니까 드라이 추력이 한 3만 파운드 좀 넘어 나올 거고, 애프터바나 추력은 5만 2천 파운드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엔진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지금은 F-15EX랑 뭐 갖다 댈 수가 없지만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F-15EX 엔진에 말하자면 4분의 3 혹은 5분의 4는 나오게 돼요. 4분의 3 정도는 나오게 돼요. 4분의 3에서 5분의 4. 그런데 얘가 저 다른 장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면 양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가 최소한 연료 플러스 무장을 뭐 한 4만 3천 파운드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연료를 얘가 한 2만 1천 파운드 하면 무장을 거의 한 10톤이나 7톤은 또 무장을 날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F-15E보다는 못하지만 그거에 한 5분의 4 정도 되는 그러한 짐승 파워를 가지고 F-15랑 거의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 3,000km
무장 다 하고 3,000km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항속이. 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텔스 모드가 된다고요. 그럼 F-15E가 너무 비싸다. UGV도 너무 비싸다. F-15E UGV가 1시간당 3만 달러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UGV가 1시간당 기름값까지 해가지고 한 15,000불 나온다. 10,000불 나온다. 뭐 12,000불 나온다 하면은 도입비 싸고 빨리 주고. 그러니까 지금 F-21이 F-35 비슷해질라 그러면서 그거 F-35 하기에 부담스러울 때 KF-21 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듯이 F-15가 좀 부담스러운데 F-15 비슷한 성격과 그보다 좀 장점 나오는 성격으로 해서 마케팅하면 그 시장은 확실히 있다고. 몇백 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도 필요하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죠. 엔진 바꿔 끼면 전기 많이 나오죠. 전기 많이 나오면 전자전기 제대로 만들 수 있죠. 이거 완전 스텔스식이죠. 전자전기가. 이거 무시무시한 전자전기. 그라울러는 스텔스가 아닌데 얘는 스텔스 전자전기니까 얘는 확실하게 포인트가 생겨요. 전자전기가 맨 앞에 치고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됐을 때 뭐 함재기 팔 수도 있는데 저게 대수가 몇 개 안 나오니까 미국사 어떻게든 자기 걸로 할 거라고. 저게 워낙 민감한 물건이어서 한국 거 안 샀어요. 저런 거. 전자전기. 근데 전자전기가 앞으로 많이 시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한 3,400대 나갈 것 같다. 국내에서도 저거 한 5, 60대 쓸 것 같다. 그리고 뭐 유럽에 여기저기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건 전자전기는 기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엔진만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KF-21도 엔진은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결정부터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한화랑 저기 어디야 G가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열받아가지고 뭐 고가운 소리 카이 사장님이나 카이 임직원들한테 했는데 다 충심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솔직히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업체에서 기업에서 근무해 봤지만 기업이 입찰 떨어진 다음에 입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는 안 한다고요. 입찰 성공한 업체 잘 하세요. 예,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죠. 그리고 지금 카이가 국민들이 왜 카이가 위성 간다고 그건 기대를 안 해요. 저 카이 헬기 전 세계 최강의 헬기 업체 시코르스키를 말아먹을 수 있는 헬기 업체 될 수 있어요. 카이 지금 시코르스키가 저기 회사 가치가 그때 얼마였었나? 15조 정도에 인수됐을걸요. 그 록히드 마틴 인수했을 때 15조 회사 가치 시코르스키가 인수할 때 시코르스키를 그 록히드 마틴이 인수할 때 지금 롱마 계열사거든요. 저는 시코르스키를 말아먹는 헬기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헬기를 많이 쓴다고요. 중국 견제하려면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회전익 고정익 분야에서는 뭐 1,000대, 1,500대씩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계속 만들어내면 되니까 최소한 500대 이상씩 팔리는 스테디셀러나 그런 걸로 딱딱 우리가 설계 능력이 그 상품 기획 능력과 설계 능력과 구현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 그렇게 가고 헬기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고급진 노하우 익혀가지고 아까 본 그런 그 드론들 헬기 드론 또 날아다니는 드론 이런 드론들 하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제대로 땅을 딛고서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